뺑덕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심성이 선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는 것을 즐겨하는 김상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김상수는 마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매번 그곳을 찾아가 현명하게 해결해 주고는 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김상수를 믿고 따르며 좋아했다. 그런 김상수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날이 화창한 어느 날 평안도 관찰사의 셋째 딸인 이옥선과 혼례를 치렀다. 이옥선은 타고난 자태가 아름다워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라 할 만한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심성이 착한 김상수가 아름다운 이옥선과 부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김상수와 이옥선이 부부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병조참판이었던 김상수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다. 과거를 준비하던 김상수는 학문을 중단하고 부인 이옥선과 아버지의 3년상을 치렀다. 시아버지의 3년상을 치룬 이옥선은 2달에 한 번씩 치성을 드리기 위해 절을 찾았다. 그렇게 절을 찾아가 치성을 드리기 시작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이날도 옥선은 사십리 밖에 있는 절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옥선이가 절에서 치성을 드리고 돌아올 때면 그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며 옥선이에게 김상수의 덕망을 칭찬하고 존경의 말들을 표현했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옥선이를 멈춰 세우고는 김상수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작은 마님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절에 다녀오셨나 봐요. 오랜만이군. 다들 잘 지내고 있었는가? 셋네들이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아니겠습니까? 아, 어제는 김 선비님이 박가와 장간의 다툼을 해결해 주셨네요. 서방님께서 또 나오셨었나? 예, 그럼요. 박가 아들이 선비님께 찾아가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 길로 바로 오셔서 박가와 장가가 크게 싸울 수 있는 일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과 선비님이 해가 떨어질 때까지 탁주를 드시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다 들어가셨어요. 다행이네. 그 두 사람이 다툼 없이 일이 해결되었다니. 김 선비님은 우리 마을의 보배세요. 저희 같은 청것들을 일이 항상 도와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해드려야 하나 걱정뿐이네요. 서방님께서도 자네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너무 마음 쓰지는 말게.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 보겠네. 다음에도 우리 서방님 이야기를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쇳내가 보고 들은 김선비님의 선행을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나 다름없는 김 선비님이 자신이 행한 덕을 스스로 말씀하고 다니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러니 쇳네들이 작은 마님을 뵈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마님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옥선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온 옥선이는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향했다. 어머님,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아가야, 들어오려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옥선이는 잠시 방문 앞에 서서 생각을 했다. 오늘은 기필코 어머님께 서방님을 문책해달라 말씀드려야겠어. 내가 직접 서방님을 혼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머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그래, 절에는 잘 다녀온 것이냐. 옥선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다. 예, 어머님. 날이 선선해서 다녀오는 길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 여럿이 서방님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돌아오는 길이 조금 지체되었어요. 그래, 이번엔 뭐라고 말하더냐. 서방님께서 어제도 박가와 장가의 다툼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과 탁주를 마시고는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뭐라, 어제 상수는 밤새 서책을 보다 새벽녘이 되어야 잠이 들어 문안 인사도 못 온 거라 하지 않았느냐? 예, 삼돌이가 제게 그리 말했기에 저 또한 서방님을 깨우지 않고 혼자 문안 인사를 드렸지요. 제가 몰랐었다고는 하지만 어머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저를 크게 꾸짖어 주시어요. 아가,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너를 혼을 내겠니? 아들을 그리 키운 내 잘못이니 너는 크게 마음 쓰지 말거라. 내가 오늘은 상수 그 녀석을 크게 꾸짖어 줘야겠다.
삼돌아, 밖에 삼돌이 있느냐?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사랑방에 가서 상수에게 내가 찾는다 전하거라. 예, 마님, 쇳내가 금방 서방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요. 잠시 후 김상수가 방문을 열고는 말했다. 어머니, 이 아들을 찾으셨습니까? 부인도 여기 계셨군요. 그래, 찾았다. 들어와 자리에 앉거라. 어머니,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찾으셨습니까? 어제 제가 학문에 심취하여 늦은 시간까지 학문에 열중하다 보니 오늘 무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말하는 김상수를 보자 시어머니는 화를 삭히듯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 옥선이도 남편 상수가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을 깨고 시어머니가 냉랭한 표정으로 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어제는 어떤 서책을 보았길래 무난 인사를 못 올 정도로 학문에 열중한 것이냐? 사기를 읽었습니다. 반고의 책을 읽노라니 시간이 그리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며느리 옥선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며느라가야, 사기를 쓴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 어머니. 사기는 사마천이 쓴 청나라의 역사책이고 방고가 쓴 역사책은 한서입니다. 옥선이의 대답을 들은 김상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리 며느라기가 잘 알고 있구나. 아침 일찍 먼 곳까지 가서 치성을 드리고 오느라 고단할 터인데 며느라기 너는 방으로 돌아가 쉬거라. 예,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옥선이가 시어머니에게 대답하고는 남편 김상수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방을 나가버렸다. 상수 이 녀석아, 내가 며느라기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나. 어머니, 제가 서책의 제목을 헷갈렸을 뿐입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제 네가 마을에 가서 박가와 장가의 다툼을 해결해주고 그들과 술까지 마시고 밤이 돼서야 돌아온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너는 어찌 계속 이 어미에게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이냐?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크게 혼내셨을 게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몸싸움이라도 났을 일인지라 제가 학문을 뒤로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들의 문제를 아무런 탈 없이 해결해 주었으니 이것 또한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네가 아랫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고로 선비라 함은 죽을 때까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 어찌 너는 너의 부인만도 못한 것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고는 하나 이 어미와 너의 부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선비로서 해도 되는 처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네가 이 집안의 장자이며 가장인데 그 소임은 중요치 않은 것이냐. 어미는 너에게 크게 실망하였다. 앞으로 너는 이 어미의 말이 있을 때까지 대문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거라. 어머니, 무지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것뿐인데 어찌 소인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까? 과거를 치를 생각은 있는 것이냐.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네가 일일이 나서는 것이야. 너의 아버지 뒤를 이어 너도 나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사로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더는 긴 말 필요 없다. 너는 오늘부터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대문 밖을 나가지 말고 학문에만 매진하거라. 이 애미가 너의 부인을 시켜 너를 지켜보라 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고 그만 나가 보거라. 상수는 크게 화가 난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방을 나왔다. 마당 한켠에서 상수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하인 삼돌이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상수의 뒤를 따르며 말했다. 조심하셔야 한다고 쇳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집 밖은 나가시지도 않는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아신 거야? 설마 내 놈이 어머니께 일러 바친 것이냐? 쇳내가 서방님 성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쇳내가 어찌 큰마님께 입을 함부로 놀리겠어요. 쇳내가 밖에서 들어보니
작은 마님이 절에 다녀오시는 길에 마을 사람들한테서 전해 들으셨다 하시네요. 서방님이 쇳내에게 거짓말을 시키셔서 작은 마님이 이놈까지 혼내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쇳내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부인이 어머니께 말한 것이구나. 내 잠시 부인에게 들릴 것이다. 너는 따라오지 말거라. 삼돌이의 말을 들은 김상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는 채로 부인이 쉬고 있는 안방으로 향했다. 부인, 내 들어가겠소.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어인일이십니까?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습니까? 내 할 말이 있어 찾아왔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환한 표정을 숨김없이 보이며 찾아온 김상수를 보고는 옥선이는 한숨이 먼저 나왔다. 부인, 어찌 아녀자가 그리 입을 가볍게 놀리실 수 있습니까? 밖에서 들은 말을 내게 상의도 없이 어머니께 전하시다니요. 부인에게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서방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삼돌이를 시켜 저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그 거짓말을 전하게 만드셨지요. 제가 어머님께 잘못을 저지른 일을 사죄드리기 위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인이 잘하셨다 말하는 겁니까? 사내대장부가 하는 일에 어찌 아녀자가 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잘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방님께 언제 제대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부인이 이리 말을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부인이 이리 경솔한지도 몰랐고요. 자신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김상수에게 옥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소녀는 말도 잘하고 화도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게 말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말대답이라니요? 서방님께서 모르셨다 하기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서방님을 부르시기 전에 제게 앞으로는 서방님을 잘 지켜보라 하셨으니 저는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인이랑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방으로 가서 어머님과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학문에 매진하겠소. 그러니 어디 부인 마음대로 해볼 테면 해보시오. 김상수는 옥선이에게 화를 내고 그대로 안방을 나와버렸다. 그리고 사랑방으로 걸어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눈길만 주어도 얼굴 붉히면서 부끄러워하던 부인이었는데 혼인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저리 다른 사람이 된 것이야. 아니지, 부인이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일 수도 있지. 어쩌면 저 모습이 부인의 진짜 모습일 거야.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삼돌이가 김상수를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박가가 서방님을 뵙고자 찾아왔는데 어찌할까요? 장터에서 떡장수와 빈대떡장수가 서로 밥그릇 싸움이 났다고 도와달라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주어야지. 삼돌이 네가 내 옷을 입고 잠시 자리를 지키고 있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다 큰마님께 걸리면 쇳내만 크게 혼날 것이구만요. 쇳내는 못합니다요. 이놈은 못해요. 삼돌이 내 이놈, 어머님께 혼나는 것은 무섭고 내게 혼나는 것은 무섭지 않은 것이냐? 그러면 서방님 금방 돌아오셔야 합니다. 김상수가 삼돌이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조심히 방을 나오려는데 부인 옥선이가 다과상을 들고 오다 삼돌이의 옷을 입은 남편 김상수와 마주쳤다. 옥선이는 매우 놀라 다과상을 마당에 떨어뜨리고는 말했다. 서방님, 옷차림이 왜 그러신 거예요? 옥선이의 목소리를 방 안에서 들은 삼돌이가 서둘러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옥선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안절부절하며 입을 열었다. 작은 마님, 이놈은 서방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쇳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방님이 혼을 내신다고 하시니 쇳내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큰마님께는 제발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삼돌이 내 이놈. 이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내 놈이 거역한 것이냐? 크게 매질을 해야 내 놈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잘못했습니다요.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그만하시오. 아녀자의 목소리가 어찌 담장 밖을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삼돌이는 내가 시켜서 그리한 것입니다. 부인은 방으로 들어오시오. 어머니의 명을 어기고 나가려다 부인 옥선이에게 걸리자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진 김상수가 옥선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옥선이는 김상수의 어이없는 행동에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김상수와 마주보고 앉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만 해결해주고 금방 돌아올 것이었는데 부인이 이곳에 말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 아니오.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새 어머님의 말씀을 어기려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어기신 것을 제 탓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소첩이 뭐라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됐으니 부인은 오늘 일을 못 본 것으로 하세요. 남편 김상수의 뻔뻔한 말을 듣고 있던 옥선이가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내 부인이 그리 말할 줄 알았습니다. 부인이 내 말을 순순히 들을 사람이 아니. 아니, 부인 뭘 하신 것이오? 방금 그리 하겠다고 한 것이오?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던 부인 옥선이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오자 김상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옥선이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옥선이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오늘 일을 못 본 것으로 해드리는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아침과 저녁에 이곳에 들러 서방님께 넋두리를 해야겠습니다. 소첩의 이 서운한 마음과 화가 난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서방님이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약조만 해주신다면 어머님께 오늘 일을 말하지 않겠다. 저도 약조하겠습니다. 옥선이가 어머니께 일러 바칠 것을 내심 걱정하던 김상수는 다행이다 싶었는지 옥선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다. 좋소, 그리 하겠소. 부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또한 지아비의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니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청을 받아들여 약조해 주겠소.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옥선이가 돌아가고 김상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다행이야. 어머님이 하셨으면 더 크게 화를 내시고 평생 나를 이 집안에 묶어두셨을지도 몰라. 부인과 몇 마디 나눠주는 게 뭐 대수겠어. 어머님께 혼나는 것에 비하면 이건 별거 아니지. 김상수는 잘 피해갔단 생각에 혼자 흐뭇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상수는 책을 펴고 앉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옥선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 김상수를 바라보고 앉아서 입을 열었다. 서방님, 저랑 약조한 것을 잊지 않으셨지요? 사내대장부가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소.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 나에게 말하시오. 내가 귀담아 들어주겠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 생사지 이래라 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라는 뜻이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효가 나라에 확대 적용되면 백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나라의 질서가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기에 효를 강조하였던 겁니다. 근데 어찌 서방님께서는 효를 다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부인, 핀잔을 그렇게 주시는 거요? 부인 참 훌륭하십니다. 김상수는 부인 옥선이가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하지만 옥선이는 김상수의 반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옥선이는 한 시즌이 다 되어서야 하던 말을 멈추고 김상수에게 유시에 다시 오겠다며 말하고 방을 나갔다. 부인이 저런 여인이었다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어찌 이렇게 지아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한 행동이 있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짓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야. 부인이 날이 갈수록 점점 독해져 가니 큰일이야. 김상수는 혼잣말로 부인 옥선이에 대해 중얼거리다 지친 듯 그 자리에 누워 낮잠을 청했다. 그날 저녁 유시가 되자 옥선이가 남편 김상수의 방을 다시 찾았다. 서방님, 공부의 진도는 있으신가요? 부인이 한 시즌이나 잔소리로 저를 괴롭혀 놓고선 그런 질문을 하시니 제가 웃음이 다 나오네요. 옥선이는 냉랭한 표정으로 아침에 했던 말들을 김상수에게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에 했던 것처럼 한 시즌이 지나서야 말을 멈추고는 김상수에게 잠자리에 들라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옥선이는 다시 김상수의 방을 찾아가 말하기 시작했다. 빈이 무첨, 부이 무교. 서방님은 이 말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부인이 할 일을 하고 어서 이 방에서 나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김상수의 무시하는 말과 행동에도 옥선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 빈곤하게 살지만 비굴하게 알랑거리며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지만 거만하거나 우쭐대며 교만하게 굴지 않겠다는 이 말을 저는 버릇처럼 중얼거리고 있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옥선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다 한 시즌 후에 일어나더니 유시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옥선이는 유시에 다시 찾아와 아침에 했던 말들을 반복해서 김상수에게 말해주었다. 옥선이가 아침 저녁으로 남편 김상수를 찾아가 잔소리를 시작한 뒤로 어느새 석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고 생각한 김상수는 부인 옥선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시가 되자 옥선이가 김상수의 방에 들어와 김상수와 마주보고 앉았다. 옥선이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잔소리를 시작하려고 하자 김상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먼저 말을 했다. 부인, 이제 그만 좀 하시오. 이제는 외우다 못해 자면서도 중얼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괴롭힐 작정인 겁니까? 부인은 지아비인 저를 지금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부인을 친정으로 내쫓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오. 내 말을 알아들으셨으면 그만 돌아가시오. 김상수가 부인 옥선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하자 옥선이는 김상수의 태도를 예상이라도 한 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서방님이 저를 내보내실 순 없습니다. 제가 서방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시아버님 3년상을 같이 치렀으니 서방님은 저를 내보낼 수 없음을 아시지요? 서방님께서 저를 내보내시려면 관아의 원님을 먼저 만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평 마시고 저와 한 약조를 지켜주세요. 단호하게 말하는 옥선이를 보며 김상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옥선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해왔던 잔소리를 또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한 시즌이 지나자 김상수에게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김상수는 포기라도 한 듯 옥선이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옥선이가 김상수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1년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김상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인들이 김상수는 아침 저녁으로 작은 마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해서 낮에만 잠시 시간을 낼 수 있다며 해가 중천에 떴을 때만 찾아오라 말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하인들이 했던 그 말들은 살이 붙여지고 퍼져나가 어느새 마을 사람들에게 옥선이는 매일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악처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김상수가 만나기 힘들어지자 너나 할 거 없이 옥선이를 욕하며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올해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떠나 있어야겠어. 이러다가는 부인 잔소리 때문에 나는 제명까지 살기 힘들 거야. 과거 시험을 본다는 구실로 한양에라도 잠시 다녀와야겠다. 어차피 시험이야 공부한 것이 없으니 낙방할 게 뻔하지만 그래도 부인을 한동안 안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디야. 무조건 가야지. 김상수가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옥선이를 기다리며 혼자 투덜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옥선이가 김상수의 방에 들어와 앉으며 말했다. 서방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 저와 함께 마당이라도 걸으시겠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부인은 해야 할 일이나 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기운이 없어 그러니 저와 함께 잠깐이라도 걸어주시지요. 부인은 매일 저를 고문하느라 신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 내게 그 이상은 원하지 마시오. 매일 부인의 잔소리를 들어 피가 마르고 살이 빠지는 사람은 나인데 어찌 부인이 기운이 없다 하십니까? 나를 괴롭힐 생각에 혹여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건 아니요? 김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옥선이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옥선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상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며칠 내의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날 테니 부인은 그리 알고 계시오. 이번에 길을 떠나면 세상 구경도 하고 올 터이니 기다리지 말고 있으시오. 내 때가 되면 돌아오겠소. 김상수가 잔뜩 베베 꼬인 말투로 옥선이에게 말을 했다. 옥선이는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김상수에게 말을 했다.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서방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과거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귀한 시간을 제가 빼앗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옥선이는 그리 말하고는 일어나 김상수에게 인사를 하고는 힘없이 돌아갔다. 부인이 뭘 잘못 먹었나? 여태 공부도 안 한 내가 과거를 본다고 하면 더 많은 잔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순순히 알았다 하고 돌아가다니. 혹시 진짜 몸이 안 좋은 건가? 에이, 모르겠다. 신경 쓰지 말자. 부인도 돌아갔으니 마을에 나가 사람 구경이나 해야겠다. 김상수는 부인 옥선이가
늘 하던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자 신이 났는지 서둘러 채비를 하고는 외출을 했다. 한편 김상수의 방을 나온 옥선이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아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찌 계속 말라가는 것이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한 걸음에 찾아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며칠 내에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나서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정말 잘 됐구나. 며느라가야, 네가 고생이 많았다. 어머님, 고생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옥선이는 함께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어머니와 부인의 배웅을 받으며 김상수가 하인 삼돌이와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김상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옥선이는 김상수가 보이지 않자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못난 네 서방 대신 공부하고 알려주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예쁘고 청초했던 네 모습이 이리 야위었는데 아무런 눈치도 못 채는 나쁜 녀석을 서방이라고 기 세워주느라 드러내지도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우리 며느라기 고생한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훗날 상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내가 상수 그놈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알려줄 것이야. 어머님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심성이 착하시고 아랫사람들을 덕으로 돌보는 분이라 그런 것인걸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명 서방님께서 좋은 소식을 어머니께 들려드릴 겁니다. 김상수가 떠난 그날부터 옥선이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사흘 밤낮 사경을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렸다. 며느라가 이제 좀 괜찮은 것이냐. 네가 나를 두고 먼저 떠날까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네 몸만 신경 쓰거라. 예,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가고 정신을 차린 옥선이는 혼자 생각했다. 서방님이 돌아오지 않으시면 어쩌지. 서방님이 나를 남편도 무시하고 잔소리만 하는 여인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돌아오신다 해도 나를 돌같이 보시겠지.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거지? 옥선이는 김상수가 집에 돌아오더라도 자신을 거들떠도 안 볼 것이란 생각을 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 눈물이 났다. 시간이 흘러 김상수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난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었다. 시어머니와 옥선이는 방 안에 앉아 다과를 나누고 있었는데 밖에서 삼돌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마님, 작은마님, 어서 나와보세요.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셔서 돌아오셨어요. 삼돌이가 큰 소리로 말하며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김상수의 모습이 보였다. 뭐라고? 상수가 과거에 합격했단 말이냐? 경사로구나, 경사야. 부인,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다급히 부인 옥선이를 찾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뒤에 숨어있듯 서 있는 옥선이를 보고는 김상수가 다가가 말했다. 부인, 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내게 무슨 재주를 부리신 거예요? 서방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방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어머니께 인사도 없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옥선이의 말을 들은 김상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어머니를 바라보고 다녀왔다 인사를 드렸다. 그래,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방으로 들어간 김상수는 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는 말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이 이제서야 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상수야. 네가 일이 될 줄 이 어미는 믿고 있었단다. 어머니, 부인이 제게 재주를 부렸습니다. 1년을 넘게 제게 못된 잔소리를 한 줄 알았는데 하루에 2번씩 부인이 제게 했던 그 지겨웠던 잔소리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시험과제로 나왔습니다. 김상수는 신나하며 어머니와 옥선이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다. 이제는 알겠느냐. 며느라기는 너에게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학문을 일깨워주고 있었단다. 며느라기는 매일 밤잠을 설쳐가며 책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여
너에게 알려주려 함이었다. 어머니에게 지난 일들을 전해들은 김상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상수는 일어나더니 부인 옥선이를 향해 대뜸 큰 절을 올렸다. 서방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앞입니다. 못난 제자가 이제야 스승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이 못난 제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선이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맺혔다. 그리 곱던 부인 얼굴이 왜 이리 상하신 겁니까? 철없고 못난 지압이라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부인을 먼저 살피며 살겠습니다. 제 식솔들도 보살피지 않는 내가 어찌 타인에게 덕을 행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철없는 아이의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인, 이제서야 잘못을 알게 된 못난 지압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계시면서 내게 가르침을 주시오. 서방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출가인입니다. 귀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집안 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어요. 그날 이후 김상수는 어머니께는 매일 정성으로 효를 다하고 부인과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